안녕하세요. 상구 강사 강지우입니다. 자, 오늘은 Q&A를 가지고 왔어요. 팔락파니르님께서 5개의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대답해 드리겠다 해가지고 그냥 토요일인데 그냥 일단 빨리 찍어서 드려야겠다 싶어서 찍고 있습니다. 자, 5개예요. 일단 첫 번째, 루마니아와 한국의 외교 관계는 어떤가요? 우호적인가요? 아니면 적대적인가요? 아니면 서로 관심 없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자, 일단은 중요한 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해서 2008년부터라고 해요. 이거를 저는 이제 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어요. 전에 통역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외교부의 블로그 모파랑이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 보니까 2008년부터다. 그래서 이때부터 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인데 이게 뭔지는 거기 이제 블로그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읽어 드려 보면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한국과 외국 간 특별한 양자 관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단계별 우호 관계 중 하나로 정치, 경제, 문화, 안보 등 영역에서 밀접하게 돈독히 우호 협력하는 관계를 지칭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고 적대적이라고 하기도 좀 아니고 우호적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이제 루마니아 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봤을 때나 봤을 때 제가 적대감을 느끼거나 이런 적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물론 루마니아 길거리 돌아다닐 때 이제 가끔 그냥 좀 어린 분들께서 이렇게 막 아시아 사람이다 뭐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외교가 적대적이다라고까지는 조금 적절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호적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렇고요. 주 루마니아 대사관 페이스북 페이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루마니아 현재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주 굉장히까지는 조금 약간 과장이고 그러니까 높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드라마가 되게 유명해요. 한국에 있는 한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고 공영방송이죠. 그러니까 우리에서 3사 KSM으로 시작하는 그런 데에서 그런 채널 정도의 곳에서 한국 드라마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정도로 좀 유명합니다. 저랑 같이 와이프가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근데 이제 루마니아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꾸준히 계속 이렇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점점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루마니아인들이 심지어 이제는 한국어과가 있어요. 공식 대학교에서 한국어과가 현재는 아직까지 두 개로 알고 있는데 세 개가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요즘엔 정확히 모르겠어요. 두 개 이상이 확실히 있는데 그 분들께서 이제 졸업을 하신 뒤에 그분들이 이제 한국어로 루마니아인들이 한국어로 채널을 만들기도 했어요. 궁금하시면 제가 링크 한번 찾아서 달아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루마니아 현지의 한국의 인지도랑은 이제 반대긴 하지만 루마니아에 관련돼 가지고 유튜브 채널이 사실 이제 제가 쉬기 전까지만 했어도 거의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는 루마니아 문화를 알려주시는 분도 생겼더라고요. 예. 로멘토 TV인가? 예, 그분도 생기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현지에 루마니아 계신 현지에서 이제 거기에서 루마니아 문화를 알려주시는 그런 분들도 생기고 아무튼 이제 서로의 교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루마니아 현지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는 확실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리고 한국인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고요. 그게 이제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루마니아어의 난이도는 어떤가요? 같은 계통 언어인 불어, 이태리, 스페인, 그리고 포어 등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는 여기 써주신 이 불어, 이태리어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가 없어요. 아주 짧게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를 아주 짧게 구사하지만 구사한다고 할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영어랑 비교를 해봤을 때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영어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이제 동사의 변화라고 해서 하나 찍은 거 있을 텐데 영상 거기서도 나오지만 인칭에 따라서 우리말에서는 나는 너는 뭐 하든지 상관없이 간다 동사의 변화가 없지만 영어에서는
3인칭 단수 현재에서만 ses 붙이는 거 하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딱 한 경우인데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라틴어 계열은. 그래서 나는 간다, 너는 건다, 그는 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발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영어보다는 확실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에 성과 수가 있어요. 문법적인 성이 있어요. 생물학적인 성. 저는 생물학적인 성이 남성이지만 문법적인 성으로는 페르소아너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페르소아너 문어 그 좋은 사람 이렇게 할 때도 좋은도 그 앞에 있는 명사 여성을 따라요. 그래서 저는 생물학은 남성인데 여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쓴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대신에 쉬운 부분도 있어요. 알파벳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알파벳에 그냥 발음이 하나밖에 없어요. A면은 그러니까 영어에서 A면은 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아도 있고 약간 뭐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 철자만 봐서는 얘가 발음이 뭐지를 유추해가지고 읽어야 되는데 그리고 듣기 할 때도 이게 스펠이 뭔지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없어요. 루마니아어는 그냥 들으시면은 아면은 A 그러니까 아면은 안 거고 알파벳 A인 거고 아가 소리 나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소리가 나면 알파벳 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듣기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월합니다. 듣기 부분에서는 루마니아어가 수월해요. 그리고 대학 시절 교수님들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기억 남는 게 라틴어에서 나온 언어들, 그러니까 다른 이런 언어들에 비교해서 루마니아어가 라틴어의 그 복잡한 문법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라고 해주신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땐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측일 뿐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를 실제로 해본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감사하게도 제가 닉네임을 다 밝혀드리면 좀 뭔가 이제 프라이버시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렸어요. 제 그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의 영상에 남겨주신 분이에요. 뭐 여러분 찾으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데 루마니아 배워보니까 어떤가 난이도 많이 높나요? 라고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예. 자, 여기 분께서 전에도 이제 댓글 몇 번 남겨주신 분인데 스페인어를 중급 정도까지 배우고 그쵸? 이탈리아 기본 정도 배웠다고 하시니까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규칙이 매우 많으나 그래서 제가 항상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나머지 부분 궁금하시면 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번은 그 정도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거, 뭐 영화 차이가 어떠냐, 뭐 중등등, 뭐 혹시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네 번째 넘어갈게요. 올라오는 강의는 더 바른 루마니아어 교재를 공부하기 좋은가요? 자, 저와 와이프가 같이 쓴 더 바른 루마니아어 책이 있는데 그 책 소개도 영상을 드렸어요. 참고로 저작권, 그 책 자체에 있는 저작권은 ECK 교육에 있어요. 여기 이제 회사에서 한 거고 저작권은 그쪽에 있어요. 저희가 2년 반을 공들여서 썼지만 저작권은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뭐 저희가 더 팔린다고 해서 수입 나는 게 아예 없어요. 제로예요. 처음에 그냥 계약을 그렇게 계약금만 일정 소액으로 받고 그냥 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처음 쓰는 거기도 했고 뭐 여하튼 저희가 뭐 돈을 떠나서 일단은 저희는 굉장히 큰 명예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항상 감사해 하고 있고 임 대표님께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가지고 1과부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에 전체 다 이렇게 올릴 수가 없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책이랑 똑같이 하면은 저작권에 걸리고 그죠? 그 책에 제가 다 넣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랑 조금 다른 식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것만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릴 강의는 이 교재로 공부하기 좋은가요?라고 말씀을 물어보시면은 이 교재를 갖고 이렇게 막 1대1로 매치시키면서 하기에는 적절치는 않아요. 하지만 이 교재가 있으시고 근데 이 교재가 조금 어려우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좀 다른 차원의 뭔가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제가 올려드린 강의가 도움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섯 번째, 루마니아어의 전망을 밝다고 보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그렇다고 봅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 전망이 밝아질 것이다, 밝아질 것이다라고 몇 년간 얘기를 이제 많이
특히 이제 뭐 아무튼 그런 말이 이렇게 돌고 돌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뭔가 이렇게 팍 뭐 루마니아어에 대한 수요가 뭐 이렇게 거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사실만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외교 관계, 국가 간의 외교 관계가 어쨌든 간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류 상호 관계 일반적인,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 차원. 그래서 루마니아 분들께서 한류 그가 굉장히 높아요. 한류 열풍까지라고는 좀 모호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쪽에서 채널도 만들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도 점차 일반적 교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런 것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하시는 분들, 루마니아로 여행 가시는 한국인 분들이 제가 진짜 대학교 1학년 때나 이럴 때는 네이버에 루마니아 치면 나오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정말 그냥 지식백과도 뭐 거의 뭐 몇 개 없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루마니아 치면은 여행 가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걸 봤을 때 좀 전망이 그래도 밝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소요가 없지만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속 구독을 어쨌든 간에 해주시는 게 이런 거에도 좀 제가 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하게 전망이 밝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어서 뭐 제가 무슨 미래 뭐 보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전망에 대한 이야기, 교재랑 강의, 교재랑 올려드리는 영상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그냥 그리고 루마니아어의 난이도, 그다음에 현지의 한국에 대한 인지도, 그리고 외교 관계까지 오늘 5가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질문 주신 팔락파네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